알트코인 불장은 비트 도미넌스 하락과 당연히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것을 알트 불장의 시작 혹은 알트장의 어떤 자금의 유입 이런 걸로만 파악하기에는, 그런 걸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스승채널의 차트파일럿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오후 13시 55분이네요.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연휴도 좀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차트가 또 혼란스럽게 움직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좀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차트가 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너무 작은 움직임에 좀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럴 때일수록 좋은 방법이 차트를 좀 보지 않거나 아니면 차트 공부를 하는 방법이 그 중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매매가 어렵다 보니까 이럴 때 내가 모자랐던 부분들을 공부하면 또 장이 원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그것들이 좋은 경험이고 좋은 방법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냐면, 이 도미넌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트 도미넌스를 보고 그냥 오른다, 떨어진다, 떨어져야 알트에 좋다, 좀 떨어져라, 이런 분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도미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도미넌스를 활용하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되고 더욱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영상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트 파일럿의 차트 강의는 매달 한정 모집만 실시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존 학생들과 신규 들어오시는 분들의 어떤 격차로 좀 실시간 강의를 하는데 제가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한 달 동안, 일정 기간 동안 한정 모집만 받고요. 그 받은 분들을 좀 한 달에 4주에 걸쳐서 매주 2회씩 실시간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실력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스파르타 반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19일, 이미 월요일부터죠, 수강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한 주를 제외하고는 수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강의에 집중해서 초보자분들도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 방식을 바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아주 쉽게 풀이하도록 할게요. 이 시장, 크립토 시장에 비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립토 시장의 100%라는 자금 중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얘기합니다. 과거 이 코인이란 것이 맨 처음 생겨났을 때 2015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요때는 비트코인의 비율이 거의 100%였어요. 당연하죠. 코인이 비트코인밖에 없었거든요. 지금은 많은 코인들이 생겨나서 티온의 종류가 너무나도 많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만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도 사고요, 리플도 사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도 사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밈코인들, 여러 가지 코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양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의 익절 물량, 즉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자금들이 어때요? 알트코인들을 확 수급이 되면서 2018년에 비트코인의 최저 3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크립토 시장의 100% 자금 중에서 35%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65%는 어디가 가 있겠어요? 나머지 알트로 수급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트 도미가 떨어져야 알트한테 좋아요는 아니고요. 비트 도미넌스는 비트코인이 이 크립토 시장에서 갖고 있는 비율, 즉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을 보여주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비트 도미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있을수록 비트코인이 지금 약간 과매수 상태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일정 구간을 깨게 되면 비트코인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알트코인 불장은 비트 도미넌스 하락과 당연히 맞물리게 됩니다. 근데 단지 이것을 알트 불장의 시작 혹은 알트장의 어떤 자금의
유입 이런 걸로만 파악하기에는, 그런 걸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비트코인의 고점을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알트코인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이더리움의 도미를 보면서 이더리움의 현 상황은 어떤지를 예측할 수 있겠죠. 이제는 크립토 시장에 너무나 많은 코인들이 생겨났어요. 과거 2014년도에는 100%였던 비트 도미의 지수가 2021년, 2022년에는 고점이 약 73%대로 줄어듭니다. 즉 뭐냐면 이만큼 다른 알트코인의 어떤 그 투자 자금이 일로 쏠리게 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미가 하락하면서 이때도 알트 불장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지금은 고점이 약 66%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비트코인의 여기 지점이 이번 장에서 뚫릴 일이 있겠느냐? 저는 사실 그것은 희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얘기가 뭐냐면 지금의 현재의 위치는 어때요? 비트코인의 고점 도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것이 비트코인의 어떤 그 고점과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비트가 자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비트가 올라가는 것과 비트 도미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비트 도미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 연관관계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연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은 이때 고점이었어요. 즉 도미가 한창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고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는 데 쓸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는 않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하락이 있었죠. 제가 실시간에서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이때 위치가 보시면은 거의 뭐 16% 정도의 하락이거든요. 그럼 이때 도미를 보자고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이 내려가면서 뭔가가 된 거예요. 자금 유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비트 도미넌스가 이미 거의 고점인 상황에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비트코인의 어떤 최종 고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의 선례를 들어보면 이미 도미가 한창 하락하고 있을 때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거든요. 이런 지점에서. 혹은 뭐 이런 지점에서 이때도 여기에서 비트코인의 고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상부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지금은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 도미가 한창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는 반대로 좀 올라가줬어요. 그러면 여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우리는 고점을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 도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냥 비트 도미가 떨어져라, 알트 올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굉장히 도미넌스에 대한 차트를 해석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더리움 도미를 보시면 이게 이제 하나의 예측이 되는 건데, 자 이더리움이 어때요? 여기서 이게 한창 떨어졌을 때 사람들 다 팔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사야 된다 그랬어요. 왜 사야 된다 그랬어요? 이더리움 도미를 보니까 짱바닥이에요. 매수의 타점으로도 도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도미가 올라가죠. 이더리움 도미는 계속 내려왔어요. 이더리움에 대한 자금이 계속 빠진 거예요. 언제부터? 요거 올라갈 때도 빠지고 있었어요. 24년 12월이에요. 여기 고점 어디예요? 24년 11월 4일이에요. 볼까요? 이더리움 도미넌스 어떻게 되는지. 그다지 안 올라왔어요. 계속 떨어져요. 이때 위치예요. 이거 뭐지? 이더리움 고점 올라가는데 이더리움에 대한 자금은 빠지고 있네?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캐치할 수 있겠죠. 지금 반등을 쳐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졌어요. 근데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올라갔어요. 자금의 수급이 지금 이더리움으로 엄청나게 가고 있구나 라는 거로 예측할 수 있겠죠. 이더리움 고점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제가 얘기했죠. 과거의 고점을 도미는 뚫기는 힘들다. 다만 고점 인근까지는 갈 수 있겠죠. 거의 여기까지 한 17%에서 20%까지 열려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상승 여력은 더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비트가 얼마 전에 떨어지면서 이더리움도 엄청난 하락을 했었죠. 근데 도미를 볼까요? 도미 얼마 하락 안 했습니다.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금이 들어와서 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10%의 반등 만들어냈죠. 이처럼 여러분들은 도미넌스를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미넌스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심화반에 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강의가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한 주 좋은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